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여도은입니다. 본격적인 대선 시즌에 접어들면서 부동산 관련해서 과연 대선 후보자들이 어떠한 공약을 내놓을까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뜨거운 시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이 주택 분야 시장 정책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궁금증을 자아내고 목마른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때보다 조금 더 신중해야 되고요. 조심해서 따져볼 만한 부분들이 많은 시장입니다. 어려운 시장 가운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은 날로 깊어지실 텐데요. 그럴 때마다 옆에는 저희 부동산 가이드가 있습니다. 오늘도 알짜 정보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 해결할 수 있는 알짜 정보 또 팁도 준비해 줬으니까요.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 부동산 현장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알짜 정보도 체크해보고요. 또 전반적인 부동산 팁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짜 얘기 많이 드리는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소통을 위해서 전화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2077-6354번 지금부터 활짝 열어둘 테니까요. 꼭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합니다. LG 부동산연구소의 임종욱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장님과 함께 알짜 정보 소개해드리고자 제가 오늘 앞에서 알짜라는 단어 몇 번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팁부터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사실 대본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제 입에 잘 붙지 않는 단어들이 너무 많은데 좀 살펴보면 오늘 내용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이 포인트들을 좀 보니까 뭐 우선 변제 순위, 대항력 유지 조건 등 혼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정리해 주신다고요. 지금 사실 단어만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이게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해서 사실 임뿐만 아니라 이 가지고 계신 소유주 분도 꼭 알아야 될 관련된 법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어떤 법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바로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인데 사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은 임차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죠. 하지만 우리가 임대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그 근간이 되는 임대차 보호법을 알아야지만 임차인과의 관계를 제대로 형성할 수 있고 또 임차인도 역시나 임대인한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주장의 내용이고요. 네. 이번에 선거 공약도 보면요. 대부분의 이 후보자들이 대부분 소형주택이라든가 또는 임대주택에 대한 공약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지금 부동산의 체계가 이런 소형주택의 임대료의 어떤 변화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법들은 바로 임차인도 마찬가지고 임대인도 서로 간의 어떤 분쟁을 미리 알고 해소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 보시면서 임차인들은 좀 전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대항력, 이것은 바로 이제 대항할 수 있는 힘, 쉽게 풀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우선 변제, 그런 건 남들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아주 사실 쉽습니다. 근데 모르니까 어려운 거죠. 오늘 설명 들으시면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이 바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실무가 되겠습니다. 자, 보호법의 목적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전에 우리가 많은 분들 아마 아주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코미디 프로 같은 데 보시면요. 부부가 나와서 이제 생활하다가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집주인이 와가지고 방 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무런 법도 없고 근간도 없기 때문에 주인이 그냥 방 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짐 싸서 나와야 됐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해서 임차인도 임대인과의 약속 기간 동안은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고요. 임대인도 마찬가지로 그 기간 안 동안에는 임차인을 보장해주고 그 이후에는 또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상향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유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특별법이기 때문에 민법보다 상위에 있는 법이고요. 특별법이 없는 것들은 민법에 준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법은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이기 때문에 이 주거용 일부와 여러 가지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들도 가능하다. 단, 이 주거 외 목적에서도요, 주거의 목적 중에서도 주거 시설에서 주거 외 목적 아닌 거로 사용했을 때는
타당이 되지만 주거시설이 아닌 거에서 주거로 사용하는 것들은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미등기 부동산이나 외국인한테도 적용이 되고요. 하지만 일시 사용이 명백하거나 법인, 단 대통령으로 정한 법인 예외가 되겠고요. 법인에서 사용하는 임대차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대차 목적물이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주거용이 아닌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거나 이런 실지 용도에 따라서 사용한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업무용이죠. 그렇지만 실지 용도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할 때, 그러니까 주택으로 있는데 앞에서 예를 들어서 조그맣게 슈퍼를 한다거나 조그맣게 세탁소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래 세탁소고 원래 커피숍인데 그 안에 방이 일부분 들어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그렇게 사용했을 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대항 요건을 갖춤으로써 대항력이라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힘입니다. 대항할 수 있는 힘인데 이게 뭐냐? 바로 대항 요건을 갖춤으로써 대항 요건이라는 건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주택의 인도와 그리고 전입신고 이 요건을 갖춤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집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거나 또는 어떤 행사가 됐을 때 내가 대항 요건만 갖췄다면 나가지 않고 그 집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힘을 대항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은 예전에는 등기였죠. 전세권 설정. 그렇지만 지금은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대항력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본다면 대항력이라는 것은 주택의 인도입니다. 즉, 내가 이사를 들어가고요. 거기에 주민등록등본,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언제부터냐면 다음 날 0시서부터. 예를 들어서 오늘 오후 5시에 제가 이사를 들어가고 그리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밤 12시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12시부터는 내가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소액 보증금 범위,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소액 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내가 그 집에 나가야 된다고 했을 때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액 보증금 내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말씀드린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까지 갖춘다면 확정일자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까지 갖춘다라면 후순위 권리자, 그러니까 만약에 선순위, 후순위가 있는데요. 선순위한테는 안 되겠지만 후순위 권리자에게 우선해서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 임차인 최우선 변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우선적으로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경매 같은 데 됐을 때 내가 받아갈 수 있는 돈을 얘기하는데요. 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억 원 미만일 때 3,4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받는다. 자, 이거는 담보물권 설정일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 3월 31일로 되어 있는데요. 담보물권이 만약에 2012년도나 또는 그 전이라면 이 금액이 맞지 않고 그 전의 금액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도요. 그래서 집에서 방마다 방빼기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방마다 이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출 받을 때 다가구는 대출이 잘 안 나온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방마다 3,400만 원을 다 빼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이라는 담보 가치에서 대출이 5억 원이 나오는데 그 5억 원에서 이 방을 하나당 3,400씩 다 빼기 때문에 대출이 잘 안 나온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최우선 변제금이 있다라는 걸 보시고요.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우선 변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최우선해가지고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내는 거고요. 우선 변제는 등기부등본상에 본다면 내가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은 날짜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뭔가 근저당이라든가 뭔가 들어왔을 때 이거보다 우선해서 보증금 전액을 다 보존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우선 변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많이들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점을 물어보시는데,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사실은 전세권 설정을 하여야지만 이 집에 대해서 대항력도 생기고 보증금을 보존을 받았었죠.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생기고 나서는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사실 전세권 설정과 같은 효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현장에서는 이 전세권 설정을 꼭 해야지만 되는 줄 알고 전세권 설정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확정일자도 전세권 설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택의 인도라는 게 뭔지 또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주택 인도라는 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입주를 하거나 또는 거기에 이삿짐, 이불이라도 갖다 놓으면 입주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열쇠를 받아서 내가 비밀번호를 바꿔버린다거나 그러면 주택의 인도를 보는 거고요. 여기서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내가 전세를 얻어서 살고 있지만 이것을 직접 점유하게 되면, 직접 거주하게 되면 직접 점유라고 하고요. 내가 아니라 타인이 점유할 수 있습니다. 즉 전전대라고 하는데요. 자, 전차인, 내가 만약에 임대를 준 주인이 임대인이고요. 세입자를 관계에서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인데 이 임차인이 만약에 세를 주게 되면 이건 전대인이 되고요. 또 이 세입자한테 세를 들어가는 사람은 전차인이 됩니다. 그래서 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를 계속 해준다라면 이 집에 계속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 이것을 우리는 간접 점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 내가 점유하지 않아도요, 간접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항력을 유지를 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요. 살고 있는 동안 한번 내가 인도하고 전입신고만 했다고 해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에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요. 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유지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계속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떤 이유로 예를 들어서 지방에 근무가 멀리 간다거나 했을 때 가족들이 계속 거기에 거주를 한다면 내가 비록 나갔다 하더라도 이 대항력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와 주민등록증이 달라서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 케이스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보신다면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동호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세대 주택은요, 아파트처럼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렇게 나오는데 연립주택도 마찬가지로 무슨 연립 몇 동 몇 호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호수라든가 이런 게 실제와 다르게 되면 주민등록증에서 대항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쓰실 때도요, 이 동호수를 제대로 표시를 했는지 봐셔야지, 만약에 중개업소에서 제대로 쓰지 못해서 동호수가 표시가 오류가 된다면 나중에 진짜 그 집이 경매가 넘어갔을 때 제대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상해랑 실제랑 같아야 된다. 이렇게 틀리게 되면 대항력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등기부상 상이한 주소, 예를 들어서 집 주소가 3-51번지였는데 실제로는 50이다. 그래서 요게 들어갔기 때문에 주소가 오류가 되면 이것도 역시나 대항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경매가 됐을 때 향후에 이런 걸로 인해서 대항이 못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한 연립주택과 다가구가 있는데요. 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이죠. 그렇기 때문에 번지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번지수만 가지고는 안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몇 동, 몇 호수까지 기록이 돼야지만 완벽한 주소가 되기 때문에 이 연립주택이 무슨 마포구, 아현동까지만 나온다고 해서는 절대 되지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확정일자 받는 방법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지금 주민센터죠. 주민센터에서 받으시거나 또는 인터넷상에서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보증금, 얘기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다가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재계약을 하는데 보증금을 어떻게,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등기부등본을 일단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내가 들어온 시점 이후로 뭔가 또 근저당이나 그런 게 설정이 됐다라면 증액된 전체 금액 계약서 작성, 그러니까 증액,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증액된 전체 금액, 만약에 그 전에 2억에 계약이 돼 있다가 2억 5천을 올린다 그러면 2억 5천만 원을 작성해도 되겠지만 등기부등본 확인했더니 뒤에 뭔가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 증액된 5천만 원만 따로 써서 확정자를 다시 받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매매로 인해서 집주인이 바뀌었다. 그러면 양수인, 그러니까 집을 샀던 사람은요, 집을 판 사람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도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그 계약은 그대로 유효가 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바뀌었다 해서 계약서를 반드시 꼭 써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임대차 기간인데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또는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도
2년으로 봅니다. 자, 집주인은 그대로 2년으로 봐야 되고요. 만약에 임차인은 2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룸 같은 경우에 임차인들이 대부분 1년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자, 집주인들은 계약서에 1년을 돼 있다 하더라도 2년 동안은 사실은 내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된다. 이거는 뭐냐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계약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 임대차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자, 임대인은 임대차 만료 1에서 6개월까지 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 뭐 어떤 얘기가 없다라고 하거나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아무 얘기 없다라면 이것은 동일한 조건으로 그냥 계약이 갱신됐다라고 보게 되고요. 그 기간은 2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통보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 되는데, 자,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안에 임차인은 2년을 채우지 않아도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계약 해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중개 수수료 만기 전에 나가야 되는데 수수료 누가 내야 됩니까? 이런 말 많이 나오는데요. 자, 원래 원칙은요, 중개 수수료는 중개 의뢰인이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 의뢰인은 당연히 집주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만기 전이라 할지라도 수수료는 당연히 집주인이 내야 됩니다. 하지만 만기 전에 나가는 것만큼 세입자가 사정이 있어서 빼나가는 거기 때문에 관례상으로는 세입자가 내고 있다는 것이 바로 통례가 되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개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만기 전에는 원칙은 집주인이지만 통상적으로는 세입자가 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차권 등기라는 게 있는데요. 임대차가 종료가 됐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정이 있어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항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항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입장권 등기를 해놓으면 그 대항력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후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보증금을 계속 받으려고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임대차 계약 전에 확인해야 될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요. 자,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특히나 다가구 건물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에 되지 않은 그런 보증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확인해 보시고요. 또 매매 가능한 금액, 즉 나중에 경매가 되거나 했을 때 그 어떤 금액으로 돼서 내 보존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을 꼭 해보시고 계약해 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 꼼꼼하게 체크해 봤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과 또 부동산 투자 전략 고민이신 분은요, 임종욱 소장의 무료 세미나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종욱 소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합니다. 부동산으로 월세 제대로 받는 법이란 주제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공덕역 6번 출구에 위치한 공덕빌딩 10층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2077-6354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생생부동산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부동산 정보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입니다. 6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작년 6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6층 건물 내 2층에 위치해 있네요. 자, 상암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부터 분석해 볼까요? 예,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은 바로 상암동이 되겠습니다. 상암동은 마포구에 위치되어 있는데요. 자, 마포구에서 많이들 아시는 데가 바로 홍대나 합정일 것 같습니다. 자, 홍대 합정을 기점으로 해서 이 좌측에 바로 상암동이 있는데요. 자, 상암동은 지금 많은 분들이 방송국이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큰 방송국,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방송국과 그리고 또 아파트, 공원 이런 어떤 도시 개발로 된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마포구는 길쭉하게 형성이 돼 있는 상황에서요. 자, 가운데 홍대 합정을 기점으로 우측에는 마포 공덕이 있고요. 또 상암에서 바로 한강을 넘어서서 보신다면 마곡지구가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포구 기점으로 했을 때 가장 서쪽에 있는 것이 상암동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다음 지도를 보신다면 바로 이 상암동은 이렇게
업무 지역과 그리고 또 아파트 그리고 공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업무 지역을 보신다라면 바로 보시는 뭐 여러 가지 SEDS 상암센터라든가 또는 MBC 방송국이라든가 YTN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송국을 비롯한 IT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지역은 굉장히 큰 빌딩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고요. 바로 맞은편에 아파트 그리고 또 바로 뒤편에 공원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거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아파트 가격이 마포구에서도 상암동이 가장 높았던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의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을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지하철은 경의선과 그리고 또 인천공항철도 그리고 6호선을 이용해서 가시게 되는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에서 사실은 굉장히 끝까지 가신다라면 도보로는 상당히 먼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 지하철역 주변으로 소규모 주택이라든가 또는 소규모 이런 상업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지금 최근 들어선 지하철역 주변에 이 단독주택 부지, 단독주택 부지가 지금 최근 들어서 이 상가로 많이 변모되는, 그래서 상가로 변할 때마다 임대료가 상승되고 그로 인해서 매매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입지여건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입지여건 분석해봤고요. 이제 관련해서 개발 호재 보도록 할게요. 상암동은 그동안 개발을 굉장히 많이 진행돼 왔잖아요. 앞으로 또 기대해볼 만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은 뭐냐면요. 바로 임대차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앞으로 부동산은요. 임대차가 잘 되는 지역이 매매가가 상승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도 마포구 4대 성장 거점 지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상암동과 더불어서 바로 합정과 그리고 홍대 그리고 공덕이라는 4대 거점 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이 바로 업무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고 바로 또 학교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가 전부 다 임대 사업이 상당히 잘 될 만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상암동 같은 경우는 개발 계획이 거의 80% 정도 마무리됐는데 나머지 20%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롯데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가 형성됨으로써 주변의 개발을 상당히 끌어당길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고요. 또 바로 한강과 인접해 있습니다. 자, 합정, 당산 그리고 마곡 상암지구가 바로 한강 개발 지역의 한 축으로서 앞으로 한강 개발에 따른 수혜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상암동 건너편인 마곡지구입니다. 월드컵 대교가 개통 예정인데요. 자, 이렇게 월드컵 대교가 개통된다면 여러 마곡지구와 더불어서 상암동까지도 개발 효과가 상당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건물 볼까요? 어떻게 지어졌나요? 건물은 작년 6월에 준공이 됐고요. 네. 업무용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즉 사무실로 지금 임대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암동은 대부분 큰 빌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작은 사무실에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수요를 공급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6층 건물에 2층에 위치되어 있고 전용 면적이 9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안에는 현재 사무실로 이용 중에 있고요. 2년의 임대차가 완료돼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이 가능한 그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네,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면 접근 가능할까요? 자, 매매가 3억 3천입니다. 우리가 상가 같은 거 매입할 때 보통 5억 이상 다 되는 가격을 보실 수 있는데 서울에서 5억 밑으로 상가를 보실 수가 참 힘들다라는 부분은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매매가 3억 3천에 현재 보증금 2천에 월 170만 원의 임대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1억 8천을 만약에 이용하신다라면 대출 활용하셔서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3천만 원에 월세 1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동산 정보 꼼꼼하게 체크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안전한 투자를 위한 유의사항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임대차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차인과의 관계 그리고 또 임차인과의 어떤 그 법적인 부분까지도 임대인들도 꼭 숙지를 하셔가지고요. 임차인과의 원활한 그런 임대차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하시는 것이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비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임종수 소장과 함께 상암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확인해봤고요. 화면으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다 공개해드리지 못한 부동산 정보는요, 임종욱 소장의 무료 세미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종욱 소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합니다. 부동산으로 월세 제대로 받는 법이란 주제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공덕역 6번 출구에 위치한 공덕빌딩 10층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2077-6354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생생 부동산 현장 이 시간에는 LG부동산연구소의 임종욱 소장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시간입니다. 부동산 정보 오늘도 3가지 준비했는데요. 방송을 통해 공개되는 정보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 고민 있으신 분들은 상담도 가능합니다. 서울전화 02-2077-639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아주자산관리의 박정원 소장, ANC 도시개발의 김영주 이사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부동산 정보도 먼저 좀 키포인트부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박정훈 소장님, 오늘 어디로 가나요? 오늘 저 강서구 하곡동 신축 상가 준비했습니다. 상가 투자의 경우 안정적인 임대 수익에 또 거기에 또 시세까지 오르면 최고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상가 월세 이제 2년 동안 해가지고 이미 그 세입자가 맞춰진 상태라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 가능하고요. 게다가 우리 또 강서구가 그러면 우리 또 최대 이슈, 지역 최대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마곡지구 개발이라든지요. 또 우려관광 특구로 지정돼서 또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고요. 또 우리 또 앞으로 서부광역철도가 들어설 예정인 또 미래가치가 풍부한 지역으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의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는 물건 준비했습니다. 네, 잠시 후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김영주 이사님 오늘 두 군데 준비하셨죠? 네. 어디로 가나요? 두 가지 매물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매물은 강남과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곳입니다. 이 강변역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다른 매물이 갖지 않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려 대지가 1000평의 대지 위에 9개 동 153세대가 만들어집니다. 소액 투자에 가능한 이 장점까지 가지고 있고요. 초역세권이라는 장점, 또 강남과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대단지의 구이동 투룸 다세대 주택을 첫 번째 매물로 준비해봤고요. 두 번째 매물은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은 곳 지역 중에 한 곳인데요. 우면 R&D 100만 평의 지구 지정이 되고 또 개발 중심에 있는 또 1.5루입니다. 32세대의 그중에 로얄층에 있는 소액 투자가 가능한 양재동 단지형의 분리형의 원룸 다세대 주택을 두 번째 매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간단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이제 자세한 매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진구 구이동 가보시죠. 서울시 광진구 구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강변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2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6층 건물 내 5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5,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2,5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오늘의 첫 지역은 광진구 구이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먼저 네. 입지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네. 자,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강남과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그 전월세가 높은 양질의 임차인들이 대거 기다리고 있는 대기 수요가 있을 정도의 그런 매물입니다. 자, 우선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이 입지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전철을 2호선 이용할 수 있는 강변역이 초역세권, 도보 4분 거리 이내에 있다라는 점이고요. 또 이 강변역과는 또 이 동서울 터미널이 같이 맞닿아 있습니다. 본 매물지와는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의 이동도 매우 수월하고요. 또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까지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 도심은 물론이고 인근 수도권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교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잠실대교와 잠실철교와도 차량으로 5분 정도만 이동을 하시게 되면 잠실 생활권의 인프라까지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강남과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매물이고요. 강변 테크노마트하고도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문화와 쇼핑을 간략하게 좀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서울 아산병원, 건대병원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료시설도 수준 높은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중요한 이 학구는요, 주변에 그 성동초, 양남초등 그 도보 1, 2분 거리에 학교가 매우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매우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간에 듣다가 이 정도면 많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끊을 뻔했네요. 자, 다양한 입지 적힌 조건 들어봤고요. 개발 계획들은 어떤 부분들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이 매물과 가까이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큰 개발 호재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개발 호재로는요,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가 본 매물지와 이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구의동, 자양동 246번지, 또 자양동 680번지 본 매물과는 이 경계선상에 있는 이곳에 첨단 업무 복합도시로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대규모 이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본 매물 또한 많은 임차인의 수요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본 매물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동서울 터미널 준공된 지 26년이 지났는데 동서울 터미널 재건축 사업이 2011년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현재로는 좀 과시화가 돼가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그 소유주는 한진중공업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3천억 원 정도의 수준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수조 원을 능가하는 정말 큰 개발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동서울 이 터미널 부지가 약 35,977평방미터입니다. 한진중공업의 이 서울시와 협의 과정에 이런 제안대로 30층 높이 2개동, 연면적은 알아듣기 쉽게는 63빌딩의 약 1.5배 규모 정도로 건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20년대 초반 정도에 이 계획대로 간다라고 하면 완공이 예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동부권의 랜드마크로 그렇게 될 수 있는 단지가 되고요. 지하철 2호선 강변역과 맞닿아 있는 이 부지이기 때문에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은 이유로 강남의 이 오피스 또 대규모의 빌딩들의 임점에 있는 사무실들이 이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본 매물 지금도 임차인이 굉장히 많지만 앞으로도 임차인의 많은 수요로 인해서 매매가도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입지와 개발 호재 들어봤다면 건물 볼 텐데요. 이미 준공이 완료가 됐어요. 어떻게 지어졌나요? 네, 자, 그 9개 동에 그 전체 153세대, 또 대지가 무려 1000평입니다. 기존에 이 한양연립이 있던 이 1000평의 대지를 모두 매입해서 9개 동으로 만들어서 신축을 하고 있는데요. 주변 환경도 매우 뛰어나고 이 전체 대지 9개 동 중에서 8개 동은 이미 이제 이번 달까지 4개 동은 준공이 떨어져 있고 나머지 동은 이번 달 정도에 준공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또 로얄층에 있는 매물이고요. 구조가 3베이 구조이기 때문에 확실히 개방감이 매우 뛰어납니다. 전체 대지가 3면에 그 3면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개방감 또한 매우 우수합니다. 특히 이 건축물을 이런 다세대를 많이 신축해 두면 이 중견 건설사가 축적된 노하우와 인지도로 신축한 매물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좀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어도 좋을 만한 그런 매물이고요. 특히 외장재, 내장재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또 현장에 또 샘플하우스가 하나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 와서 눈으로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보다 더욱더 할 만한 그런 추천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는 가격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사님, 경쟁력도 함께 갖췄겠죠? 네, 그렇습니다. 매매가는 2억 5,500만 원인데요. 전세 2억 3천만 원의 임대 대기 수요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월세 또한
3천에 90만 원 정도의 월세 임대 대기 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강남과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강남에서 넘어오시는 뭐 신혼부부들 또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곳이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실투자금은 전세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2,500만 원으로 소액 투자해서 미래 가치가 풍부한 매물을 뭐 소유권 이전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증금 월세 3천만 원에 월 90만 원 예상되고요. 대출금을 만약 1억 7천만 원을 이용하여 투자하신다면 월세 투자도 굉장히 소액이 가능합니다. 5,500만 원으로 안정적인 수익성의 매물로도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안전한 투자를 위한 체크포인트 유의사항 확인해 주시죠. 네, 잘 팔 수 있으려면 부동산 투자 잘 파는 것이 가장 더 관건입니다. 잘 팔 수 있으려면 원칙을 잘 지켜야 되는데요. 그 지역에 뭐 임대 수요 또 공급 뭐 이런 것들 잘 눈으로 보고 체크하셔서 발품을 좀 파시라. 이렇게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부동산 정보 광진구 구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봤고요. 화면으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두 번째 부동산 정보는요. 박정호 소장과 함께 강서구 화곡동 가보겠습니다. 서울시 광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5호선 화곡역에서 걸어서 9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1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5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500만 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75만 원 임대 예상되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2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6,5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곡동의 입지적인 분석부터 들어가 볼게요. 어떤 부분이 좋습니까? 예, 일단 우리 지하철 역세권인지 아닌지부터 일단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지하철 5호선 화곡역과 도보 9분 거리입니다. 9분 거리 위치해서 뭐 마곡지구, 또 여의도 아주 가깝게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화곡역에는 또 향후 부천에서 화곡역과 상암 DMC역을 경유하여 홍대 입구역까지 또 연결하는 서부광역철도가 들어설 예정이라서 대중교통 여건은 더 개선될 전망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서울 서부지역 교통의 중심지로 공항대로,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경인고속도로 등으로 접근성이 우수하며 자가용을 이용하여도 서울 전역과 수도권 등으로 이동이 수월함으로써 많은 인구 유입을 예상할 수가 있어 이 지역 일대 부동산 가격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첨단 산업 복합단지로 변모 중인 마곡지구 개발과 의료 관광 특구로 지정된 고향대로와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위치했기 때문에 개발의 수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겠고요. 상가 바로 옆 초등학교와 학원, 주택 밀집지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점포가 위치한 곳이 4m, 전방 4m 도로랑 접해 있어 학생들과 주민들의 주 도로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은 점이 장점이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화곡동의 입지적인 여건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개발 호재 볼게요. 강서구 요새 개발 호재 굉장히 많잖아요. 화곡동 영향 미칠 만한 개발 호재 뭐가 있을까요? 이쪽에 뭐 최대 이슈로서는 일단 마곡지구 개발이겠죠. 일단 마곡지구 개발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곡지구 개발은요, 우리 강서구의 미래가 달렸다가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대규모 사업으로 현대 주거와 산업단지 기반시설 공정이 이제 95%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LG R&D를 비롯한 국내 유수 기업들이 2023년까지 16만 5천여 명이 입주할 예정이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많은 인구 유입은 지역 경제는 물론 부동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광역철도 개발 사업인데요. 서부광역철도는 부천 원정역에서 강서구 화곡역 등을 지나 한강을 건너 상암 DMC역, 그 다음에 홍대 입구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서부광역철도가 완성되면 인근 지역 부천이라든지 마포, 홍대, 김포 등으로 15분이면 통행이 가능해지고 서울 모든 지역을 1시간 이내로 생활권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화곡동은 강북 도심 접근성이 아주
향상될 전망입니다. 또한 의료관광 특구 개발도 진행 중인데요. 정식 명칭은 강서 미라클 메디 특구라고 합니다. 강서 미라클 메디 특구는 공항대로를 중심으로 40여 개 이상의 기존의 특화 병원과 함께 최고급 의료 서비스 기반이 갖춰질 뿐만 아니라 쇼핑, 숙박, 외식, 관광으로까지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국내 환자뿐만 아니라 해외 환자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자연히 지역 상권이 발전하게 되고 그로 인한 임대가 및 매매가 상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마곡지구내 조성된 서울식물원의 이제 개장이 부분 오는 10월에 이제 부분 개장이 예정되어 있고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의 재건축도 이 지역의 부동산 시장의 호재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개발 호재까지 들어봤습니다. 건물 볼 텐데요. 이번에는 상가입니다. 준공도 이미 완료가 됐죠? 어떻게 지어졌나요? 예, 아주 잘 지어졌는데요. 네. 예, 2017년 1월 준공한 신축 상가입니다. 현재 2년 계약으로 월세 입자가 맞춰진 상태입니다. 공방하실 분이 2년 계약으로 이제 들어오실 예정이고요. 총 5층 건물의 1층 대지 면적 18.45제곱미터, 전용 면적 31.86제곱미터입니다. 상가의 경우 보통 12평 이상은 되어야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업종이 늘어나기 마련인데요. 이 건물의 경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15평 정도가 되어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괜찮은 업종의 임차인을 유치하기 용이한 건물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점포 면적이 전방 4m가량에 도로와 접해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고요. 또 바로 옆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 때나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이다 보니 유동인구가 많은 것이 장점인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건물 봤고요. 이번엔 가장 중요한 가격 정보 봐야겠죠. 가격은 어느 정도로 형성돼 있나요? 저렴합니다. 네. 예. 매매가 2억 500만 원입니다. 제가 앞서 세입자가 맞춰져 있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75만 원이고요. 대출금 한 1억 2천만 원 정도 이용이 가능하시다면 실투자금 6,500만 원이고요. 그러면 대출금 한 달 이자 제하고 월 실수익 42만 원으로 상가 투자로서는 괜찮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물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 봤고요. 마지막으로 상가를 매수할 때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까요? 예, 물론 다른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현장 임장 중요하죠. 특히 상가의 경우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임장하셔서 뭐 입지라든지 주변 상가의 뭐 영업 상황이라든지 유동 인구 등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부동산 정보는 화곡동에 위치한 상가 봤고요. 화면으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다시 김영주 이사와 함께 부동산 정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강남권 이동해서요. 서초구 양재동 가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숲역에서 차로 2분 거리 위치했고요. 2015년 10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5층 건물 내 3층에 위치했고요. 매매 금액은 1억 9,500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8천만 원, 실세 금액은 1,500만 원 예상됩니다. 양재동 가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양재동의 입지적인 매력은 뭐가 있을까요? 네. 자, 우선 ANC 도시개발 저희 사무실이 양재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회사보다는 가장 잘 아는 곳이 이 양재동인데요. 저녁이면 굉장히 많은 직장인들이 몰려듭니다.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을 현저하게 느낄 수가 있는 곳이 본 매물이 가지고 있는 입지입니다. 현재도 이 대로면 업무 빌딩인 현대기아 또 LG 연구단지 등 뭐 코트라라든지 총 270여 개의 R&D, 소규모의 R&D까지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가 약 7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임차인의 수요를 가지고 있는 게 본 매물의 입지입니다.
또 이 많은 유동 인구의 그 확장은 또 상권도 확장되고 또 지가의 상승을 만들어내는 그런 중요한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봄매물 같은 경우에 더욱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양재동의 입지 지도상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게 되면 아마 도로망의 아주 중심이 돼가고 있는 곳이 이 양재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선상의 마지막 IC가 이 양재동이 접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으로 이동도 매우 수월하고 또 양재대로, 강남대로 등이 또 봄매물지와 인접해 있습니다. 강북 또 서울의 중심, 강동, 송파권역, 분당, 판교, 경기도로 진입도 이 양재동을 꼭 거쳐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 강남 순환도시도로가 1구간 서남 IC라는 명칭으로 개통이 됐습니다. 이 구간도 우면과 수서의 구간도 앞으로 개통이 될 예정이고요. 서해안까지 약 1시간 정도가 단축이 된 그런 훌륭한 교통망을 가지고 있는 게 봄매물의 입지입니다. 그리고 또 봄매물지 인근에 보면 양재천, 또 시민의순, 대모산, 구룡산 등 도보로 이용 가능한 녹지 공간이 풍부합니다. 근린공원과 시민체육시설이 동네 곳곳마다 아주 잘 짜여져 있는 곳이 봄매물의 입지이기 때문에 생활환경 또한 매우 우수합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생활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코스트코 등 전국 1위의 농협 하나로마트까지도 지근거리가 있습니다. 의료원으로는 삼성의료원, 영동 세브란스 등 이용할 수가 있고요. 가까운 이 원지동에는 최첨단 의료시설을 갖고 있는 700개의 병실로 국립의료원이 신축될 예정입니다. 주거생활의 인프라가 모두 갖춰져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게 봄매물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입지 봤고요. 사실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발 호재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어떤 개발 호재 우리는 좀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우선 그 양재동에는요, 양재 우면 R&D 100만 평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특히 좀 시국이 조금 그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 가장 빠른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이 이 양재동이 개발 호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주변에 보면 대규모 개발을 할 수 있는 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양재 파이시티 같은 경우에는요, 상업지역이 무려 28,000평입니다. 이미 명도가 다 끝나서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하림홀딩스에서 매입을 해서 앞으로 이곳에 백화점도 들어오고 상업과 업무 시설을 갖춘 정말 대규모의 건축물이 들어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증설 계획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 R&D의 메이저급인 삼성은 이미 1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KT와 LG 같은 경우에도 만여 명의 삼성 단지처럼 큰 대지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증설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5천억과 4천억을 들여서 삼성 R&D 단지만큼 큰 규모의 R&D를 만든다고 합니다. 또 이 봄매물지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개포 주공아파트 1단지만 해도 무려 5,000세대가 넘습니다. 앞으로 개발 2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7평에서 20평형대 개포 단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봄매물 같은 소형 평형대가 가장 개발 호재, 2주의 가장 수혜자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경부고속도로와 양재 IC, 한남 IC, 상습 정체 구간을 지하에 그 도로를 만들고 지상에 공원을 만든다고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꼭 필요한 개발 호재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앞으로 이런 많은 개발이 이루어질수록 양재동 봄매물지로 인구 위협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더불어서 봄매물 매매 가액의 기획 또 매매 가액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개발 호재 정리해봤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어떻게 지어진 건물일까요? 네, 건물 굉장히 잘 지어져 있습니다. 5층 중 3층의 건물인데요. 분리형의 원룸입니다. 면적이 일반적인 원룸보다 굉장히 크고요. 도로 6m 코너 건물에 전체 32세대 엘리베이터도 2대가 설치가 됩니다. 또 CCTV도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외관도 굉장히 뛰어난 오랫동안 가지고 계셔도 충분히 유지 보수가 가능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2015년에 지어졌는데 제가 힌트 살짝 보니까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제 네, 말은 비싸다는 좋습니다. 게 아니고 엄청 네. 좋은 것 같은데 가격 정보 좀 네, 해주세요. 맞습니다. 이 매물의 경우에는 실제 기존에 매입을 하셨던 분이 그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나오는 건데 사실 시세에 비교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매매가 1억 9,500만 원이고요.
보증금 2,090만 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은 1억 8천만 원 이상 상회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소액 1,500만 원 투자가 가능한 투자형의 매물 또 수익성의 매물로도 굉장히 좋은 매물입니다. 대출을 이용하신다라고 하면 수익성 매물로도 가장 경쟁력이 매우 뛰어난 그런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쟁력이 뛰어난 건 우리 시청자분들도 동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점 함께 체크해 볼까요? 네. 자, 이 매물의 경우는 주변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도 직주 근접이 가능한 7만여 명의 임대 수요가 있습니다. 자, 개발호재, 불분명한 개발호재들 잘 체크를 하셨는데요. 이거는 진행형의 개발호재입니다. 꼭 이런 매스컴이라든지 현장 방문하셔가지고요. 진행형의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유의하셔서 투자하시는 거 한 가지 방법이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부동산 정보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확인해 봤고요. 화면으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오늘 정보 전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를 만나볼 수 있는 1대1 무료 상담 안내해드립니다. 김영조 이사의 1대1 무료 상담 안내합니다. 부동산 소액투자처 바로알기란 주제로 양재동 유레카 빌딩 5층에 위치한 ANC 도시개발에서 열리고요. 관련 문의 서울전화 02-2077-6393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박정호 소장의 1대1 무료 상담 안내합니다. 변동성 큰 시장 속 안전한 투자 전략이란 주제로 매주 금요일 열리고요. 관련 문의 서울전화 02-2077-6352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이 시간에는 ANC 도시개발의 김영조 이사, 아주자산관리의 박정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